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좀 건강상의 약간 문제로 일단은 뭐 괜찮아졌는데요. 목소리가 조금 이제 힘이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해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시장이 좀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 자체, 시총 상위주들 중심의 어떤 약세, 그리고 미국장 영향을 크게 받은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52주 신저가를 계속 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전체 시장 지수를 계속 끌어내리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좋은 소식이 나온 것도 있죠. 오늘 거래두기 제한이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완전 인원 시간 제한이 폐지가 되죠. 그래서 뭐 10인까지 뭐 이렇게 사적 모임하던 것들 다 이제 없어진 건데 오늘 이제 관련해서 호재 관련한 어떤 영화 관련주들, 영화관 관련주들 이제 굉장히 급등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또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이죠. 1분기 실적 시즌인데 어, 1분기 실적 잘 나올 만한 기업들을 이렇게 리스팅 해가지고 저도 이제 한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한 90여 종목 이렇게 좀 리스트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괜찮게 투자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진짜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해성 DS가 이제 그런 깜짝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해성 DS도 한번 짚어보면서 최근에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쪽으로 이제 짚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 그리고 이제 종목별 흐름들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시장부터 마감해보죠. 오늘 코스피 시장이 0.76% 하락하겠습니다. 2696포인트 마감했고 9.5조 거래대금. 상승 종목 수는 팽팽했죠.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이제 빠졌다고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425종목이 상승했고 419종목이 하락했으니까 팽팽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형주들 보시면 이제 시총 1위부터 16위까지가 빠졌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조선주들 정도 빼고 현대중공업은 이제 6.4% 상승했고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이 좀 약세였다. 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 어제 이제 나스닥이 2% 빠진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0.38% 약세, 924포인트로 거래대금이 많이 급감했네요. 6.6조. 그래서 상승 종목 수 600종목, 하락 종목 수 740종목이니까 팽팽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엄청 시장이 뭐 안 좋았다, 약했다 이런 분위기도 아닙니다. 근데 대형주들이 조금 시장 전체 어떤 영향들을 좀 받으면서 약세였다. 이 수급을 보면 알 수 있죠. 코스피상에서 외국인이 3,200억, 기관이 4,400억을 순매도했어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900억대, 기관이 500억대 순매도. 그래서 완전히 쌍끌이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1만 계약을 매도를 했단 말이죠. 순매도. 이게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미국장 자체도 지금 조금 흔들흔들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 어, 보시면 나스닥 증시가 지금 중장기 481 이평선에 붙이고 있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을 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S&P 1.2% 빠졌고 여기 또 중장기 편 걸쳐 있죠. 다우도 0.3% 빠졌고 그나마 이제 다우가 방어적이죠. 여러 가지 어떤 뭐 인플레 관련된 그런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덜 빠진 흐름으로 되고 있다. 일본 증시가 0.29% 빠졌고 홍콩은 되려 올랐습니다. 0.97% 올랐고 대만은 1.4% 빠졌어요. TSMC가 이제 굉장히 호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대만 증시가 빠졌네요. 상해 증시 0.4% 밀렸지만 뭐 크게 밀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장 영향 받으면서 아시아권도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좀 올라갔죠. 이것도 좀 부담 요인이 됐던 것 같고 또 이제 국채 금리가 조금 최근에 좀 떨어지는 어떤 흐름을 내고 있는데 뭐 아직은 불안 요인이 뚜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장 돌아와서 코스피 지수 그래도 이제 도지 형태로 마감했고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 여기 좀 누워 있죠 많이. 20주선 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이제 양봉으로 이제 마감되면서 그래도 이제 붙였는데 뭐 코스피가 빠지면 뭐 어쩔 수 없죠, 같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20주선 아래 있죠. 예, 20주선의 아랫대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어쨌든 하락 추세를 여전히 이제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좀 바닥은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최근에 이제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이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제한되는 그런 어떤 전체 지수적인 어떤 추세적 흐름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수에 대한 뭐 전망 분석은 참 어렵고 예측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단순히 이제 제 생각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보다 더 이제 종목 중심으로 이제 시장을 접근하고 또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게 더 현명한 지금 증시에서 방법이고요, 사실. 그리고 어, 오늘 이제 뭐 해성 DS 같은 기업이 신고가 내면서 점핑했잖아요. 결국 이제 그런 종목을 찾는 게임입니다. 뭐 전체 시장이 매크로가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기업이. 결국 이제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은 항상 나타났고 또 그런 쪽에서 계속 놀다 보면 시장 지수의 어떤 변동을 크게 개의치 않는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에서 보다 더 이제 성공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런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뭐 조선업종, 네, 조선업종을 제가 이제 뭐 커버해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비롯해서 뭐 LNG 운반선이 좀 더 필요한 어떤, 왜냐면 이제 유럽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부분들을 이제 낮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뭐 가스를 이제 유럽이 가져간다든지 할 때 당연히 이제 LNG 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오늘 한국 조선해양도 6.2% 상승했고 삼성중공업도 1.6% 상승. 두산바켓 같은 이런 쪽도 산업 이제 그 회사죠. 굴삭기, 소형 굴삭기 회사죠. 8% 튀고 해서 이런 성격의 기업들이 이제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는 형태가 됐네요. 그래서 보시면 뭐 1%대 정도 이렇게 약세를 시총 상위주에 냈잖아요. 이제 시장 영향이다. 그리고 셀트론이 두드러지게 좀 더 많이 빠졌네요. 3% 정도. 전체 업종의 문제일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빠질까? 이제 물량 부담의 어떤 부분들이 소화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했네요. 그런 수급적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 특별히 어떤 악재적인 부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넘어가면 에코프로비엠이 보합 정도 시총 1위 차지하고 있고, 셀트론 헬스케어 제약은 2%대 약세를 내고 있네요. 오늘 2차 전지도 뭐 전체적으로 좀 약세였고, 첨보도 이제 3.6% 약세. 그리고 이제 리오픈이잖아요. 완벽한 리오픈이기 때문에 리오픈에 관련된 뭐 엔터라든지 오늘 특히나 이제 이런 쪽이 강했죠. 이제 영화관 업체들 쇼박스 15%. 쇼박스가 근데 또 미국의 자회사로부터 이제 마음스트로부터 1,400억 투자 유치를 받았던, 요게 두드러지게 더 반영이 됐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영화관 업체들도 리오픈과 함께 이런 호재도 같이 붙어버리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 뉴 이런 것들 10% 상승했고, 제이 콘텐츠도 이제 영화관 관련주니까 5% 상승하면서 오늘 영화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다.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기업도 4%대 이제 콘텐츠 쪽 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에이스토리, 레몽레인, 그러니까 이제 영화관 뭐 이런 것들 많이 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리오픈에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은 좀 두드러질 것이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또 반영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좀 짚어볼게요. 이게 지금 수급 구도를 보니까 기관도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지금 굉장히 좀 거셉니다, 사실. 보시면
오늘도 이제 2천억을 팔았죠. 순매도로. 어제도 거의 2천억 팔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수급이 완전히 그냥 외국인 수급이 그냥 터져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디서 바닥을 형성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어떤 형태고, 이 중장기 이평을 이제 깨버린 채 하락의 어떤 흐름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좀 좋지가 않죠. 예, 여기선 좀 받쳐줘야지 박스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거의 뭐 바닥권에는 다다르게 지금 내려온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실적하고 우리가 좀 대비해서 본다면. 근데 지금 전체 매크로 단에서 일단 한국에 대한 매도를 외국인들이 좀 단행하는 차원에서 이런 구도가 펼쳐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 그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그 메모리 쪽이나 핸드폰, 핸드셋 쪽에 이제 매출이 좋게 나오거나 그게 사실 포인트는 아니죠. 그럼 이제 이 다울 투자증권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짚은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TSMC가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이제 실적을 이제 기록했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1분기 매출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보다 한 3회, 아니, 그 3배 이상 정도 많다는 어떤 예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이 삼성전자가 또 이제 주가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이 파운드리 부분의 어떤 이 성장이 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판단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TSMC의 이제 독주가 이제 이어지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2위에 있는 지금 삼성전자가 마냥 뭐 2위에 만족할 수도 없지만, 오히려 이제 인텔이라는 업체에게 지금 쫓기는 어떤 상황까지 있는 거죠. 중간에서. 그래서 인텔과의 2위 경쟁 심화 전망까지 이제 겹치면서 결국은 이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뭐 사실 M&A밖에 없죠, 사실. 일단은 M&A입니다. M&A를 통해서 이제 고객층을 이제 한 번에 확보하고, 이런 방법밖에 지금 없어 보이는데, 사실상 삼성전자에 안 맡기는 업체들 많잖아요, 사실. 뭐 왜냐하면 이제 이 뭐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이런 걸 또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사실 애플 같은 회사들이 이제 맡기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4차 산업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산업이 또 태동하고 나오게 될 텐데, 아니 완성품까지 경쟁하는 회사와 어떻게 파운드를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뭐 파운드를 분리를 하던, 분사를 해가지고 하던, M&A를 통해서 확장을 해버리든 하는 어떤 액션들이 좀 나와야지 않을까. 그래서 M&A를 지금 뭐 준비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TSMC와 삼성 파운드리 사이의 기술과 카펙스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고, 오히려 삼성 파운드리 2위 지위 역시 위태로운 지금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삼성 파운드리는 중장기적인 전략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합니다. 하이엔드 시장의 경우 TSMC와 기술 및 캐파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고, 인텔 진입으로 인해서 이제 2위 자리까지 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중화권의 어떤 그 치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해소시켜야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용 이렇게 소프트웨어, 이런 방향의 이제 그룹사 내에서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자동차용 또 반도체죠? 해성 DS에 대한 리포트도 하나 좀 체크해 볼게요. 거래 터지고 이렇게 솟구쳤잖아요, 돌파시키면서. 이건 이제 또 다른 시작의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 그 추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증권에서 바로 이제 리포팅이 나왔네요. 해성 DS 1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슈퍼사이클이란 이런 것이다는, 여기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 분이시죠? 이문영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제 해성 DS를 커버를 하시는데, 반도체인데 자동차용의 포지션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대 이상의 수익성이었다. 공급 부족 지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서퍼레이션 됐다. 이미 4분기 물량 주문을 받고 있는 중이다. 반도체 기판은 중국, 대만, 한국이 상위 공급사다. 그래서 미중
급등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해성 DS의 위상이 부각되고 있다. 실적 수정치를 상향했으나 시장 금리 인상을 반영해서 타켓 퍼는 14배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성장주에 대한 밸류를 좀 낮춘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배에서 11.2배로 20% 하향한다 해서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상향을 한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도 이 매출의 어떤 성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구조적인 성장기죠 지금. 공급은 계속 부족하고 증설을 해요. 4분기 증설을 통해서 연간 매출액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증가될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성장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추가 증설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4분기 이미 이제 증설을 발표를 했었고 올해 이제 추가적인 증설 발표가 좀 예상된다는 부분도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포지션으로 보면 될 거다. 그래서 실적 추정을 보면 진짜 꾸준한 성장의 어떤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올해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7.4배 정도 수준에 좀 불과한 흐름이죠. 그래서 슈퍼사이클의 어떤 종목들은 분명히 지금 시장 하에서도 탄생하고 있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또 순매수를 했는지, 동시 순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죠. 이 조선주가 한국 조선해양이 이제 위에 이제 딱 버티고 있는 260억 정도 들어왔고, 한국 항공우주도 240억 정도,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조선주들이 완전히 그냥 오늘 차지했네요. 조선주하고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 상위에 이제 포진돼 있고, 한국카본도 이제 뭐 그쪽이죠. 조선 쪽이죠. 그리고 제이콘텐트리 같은 영화관 관련 주들이 올라와 있고 유한양행이 제약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또 올라와 있는 종목이네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한국전자인증이 수급이 오늘 좀 좋았고 변동성은 별로 없었네요. JYP 엔터, YG 엔터, 오늘 뭐 당연히 리오폰에 관련된 종목이 차지하고 동성하이텍도 조선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동성하이텍 최근에 같이 올라오는 모습들. NK맥스는 오늘도 상승이네요. 수급도 좋고 바이오 세컨에서 지금 가장 핫한 결과물을 또 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동방성기가 이제 소형 원전 사업을 이제 뭐 펼친다는 그런 내용으로 최근에 좀 강세를 좀 띠는 흐름들이 소형주지만 좀 나오고 있고 BH 1.4% 상승으로 신고가 흐름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삼천장제약이 올라오네요. 바닥권 탈출하는 흐름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스토리 그리고 레몽랜 같은 종목도 4~5%씩 수급이 들어오고 이제 콘텐츠 관련주죠. 그래서 오늘 뭐 뚜렷하게 리오픈 그리고 조선 쪽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모습들 그리고 개별로는 이제 실적이 또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1분기 실적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시장을 좀 장악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금요일에 이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참 시장이 조금 회복되는가 싶다가도 역시나 지금은 강세장이 아니지 상승 추세 흐름이 아니지 하는 당연한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개별 종목 단에서는 또 계속적으로 좋은 종목들이 탄생하고 추세적인 상승을 나는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해보는 그리고 이제 버틸 수 있는 것들은 또 버텨야죠.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게 아니라면 매크로 단의 뭐 흐름 때문에 떨어져 있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네, 하여튼 뭐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또 좋은 장이 또 되길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즐거운 또 주말 되시고 심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